가장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좀 신뢰를 보는 거는 시체를 매달 교환한다네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교환하죠. 13배래요. 맞습니다. 1대 13이라네.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이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 교환하는 건 사실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더 러시아군은 적게 죽고 우크라이나군은 많이 죽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유럽의 네오콘이라 현재 유럽의 지배층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서는 2029년 내지 30년까지 네. 군비 증강을 한 다음 러시아와 끝장을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유럽에서의 그때 전쟁. 유럽에서만 러시아랑 붙을 생각인 거냐? 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EU 공동성명 같은 걸 한 건가? 나토를 동아시아로 묶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나토로 끌어들였어. 나토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다 묶어가지고 한 방에 다 치자. 그래서 세계대전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호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 공급을 니네가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유럽의 무기 공장, 미국의 그 함정 공장. 아, 그렇죠. 그래요.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네네. 무기 그러니까. 생산을 한국이 뒷받침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죠. 미국의 그 자본가들, 첨단 자본가들,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 미국의 이제 권력자들, 뭐 베센트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뭐 장관도 들어와 있대요. 얘네들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사조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3차 대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이게 하나만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드러난 게 누가 해킹을 해서 알아냈다는 네. 겁니다. 그 이런 조직이 하나만 있겠냐.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그 뭐 딥스테이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쭉. 미국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예, 돈 놓고. 위 쳐다보지 마. 예, 그게 이 자본가들의 심리를 아. 잘 표현하고 있죠.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네네네. 충돌하면 다 죽어요. 네. 지구가. 음.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운석을 파괴하자 하는 얘기가 됐어요. 네. 근데 일부 독점 자본가들 저 돈이 좀 될 것 같은 거야. 그 운석이. 아. 그래서 저거를 쪼개서 분산시켜서 떨어뜨리면 주워서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론을 돌립니다. 여론전을 해요. 한마디로 미디어를 장악했으니까 지네가 예, SNS랑.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음. 저거 떨어뜨려서 분산시켜서 떨어뜨려서 돈을 좀 벌자. 아. 수익을 나누겠다. 그래서 결국엔 지구가 깨져요. 지금 멸망합니다. 그 영화가 그걸 보여주는데 지구가 망하는 것을 불사하고 네.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뭐 자살의 길로 가는 그런 자본가들을 풍자한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미국의 독점 그런 자본가들이 거죠. 딱 그런 거죠. 아니 일론 머스크가 3차 대전 그 저 회의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네. 아 어떻게 스타링크로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놈들은 그 적국에도 팔 놈들이에요. 팔죠. 예. 미국 옛날에 그런 거 아닙니까? 히틀러한테도 팔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돈을 좀 벌 궁리를 하는 것도 있겠고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네. 미국 패권 추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이판사판 아. 하는 이제 심리도 있는 거죠. 어차피 다 죽을 마당인데 저질러 봐야 된다. 이대로 가면 그냥 우린 패권 상실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네. 이거는 우리 못 견디지 않냐. 지구를 차라리 파괴하더라도 네. 해보자. 막판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아예 2, 3년 안에 러시아랑 붙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러시아도 유럽이랑 결국은 이게 해야겠다. 싸워야 지금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는 전초전이다. 그렇죠. 본판은 나토랑 하는 거다. 유럽과의 전쟁이죠. 그러니까요. 나토와의.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을 계속 끌다가는 유럽이 전면전을 시작할 텐데 그때 피해는 더 크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유럽을 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장군을 교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러시아가 나토랑 붙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과연 동아시아는 잠잠할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중국을 무너뜨려야 지네가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아니,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것 같죠? 그런 게 있다면 미국 내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네. 좀 양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들만 너무 벌어. 부의 재분배를 좀 했겠죠. 그거 하기 싫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북한도 그냥 바로 그냥 반발해버리고. 네, 그걸 문을 닫아버렸죠. 러시아도 당장 지금 항의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하고 있고 예. 뭐 전반적으로 북중러와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 같은 거 다 점령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필요한 지상군만 60만이라는 거예요. 미국 장군이 이제 추산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그 정도의 군대가 없어요. 지상전을 하려면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고 군수 지원이 필요한데 한다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작전 정도 아닐까. 쿠르드족한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걔들 중요 거점들을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진 않고 네. 미국이 다시 전쟁을 재개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MOU가 항복문서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거 받고 그냥 끝낼 생각이 있었어요. 얘는. 근데 네오콘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마가 세력, 강력 마가 세력.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마가 진영 전체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지금 네오콘한테 거의 끌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MOU 때문에 욕을 바가지를 먹으니까 아, 트럼프가 안 되겠다. 자기 살자고 아. 자기가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지살자고. 지살자고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이걸 끌고 가고 싶어도 네.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란 정권을 압박해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거나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붕괴시키려고 네네, 한다.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대체로. 네, 뭐 그게 의도일 그거밖에 없죠. 전면전은 못하지. 항복은 못하겠지. 시간 끌면서 괴롭혀가지고 무너뜨리거나 항복을 받자. 양보를 얻자. 네.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지하에다 숨겨져 있고 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치다가 더 이상 칠 게 없어가지고 민간 시설을 치고 있어요. 주로 눈먼 공격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란은 오히려 거꾸로 아주 강력한 정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몇 명 죽었잖아요. 미군 막사에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난번 전쟁보다 오히려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옛날에 파괴하지 않았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군 예. 기지에서 그걸 친다든가 레이더를 때리고 정확하게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 정밀도가 높아졌다. 지난번보다 범위를 더 확장해서 네네. 더 먼 곳까지 치고 있습니다. 주변-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기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란은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미국이 기지가 다 깨지면 결국 이스라엘에 가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는 대공망을 다 치는 거예요. 지금 정밀 타격으로. 그래서 거의 다 파괴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미국이 들어오든 이스라엘이 네네. 공격을 하든 이란의 미사일이 갈 때 요격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두드려 맞게 되겠죠. 뭐 카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과연 그것도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한다 핵으로. 그럼 전 세계적으로 NPT 체제를 미국이 깬 거예요. 예. 핵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친다 그래서 이란이 항복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핵무기 몇 개 떨어진다고 항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핵기지가 있거든요. 핵시설. 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근처에 미사일을 쏴서 몇 개 타격을 했어요. 이란이. 한번 위협을 해보나. 보여주기를 한 거죠. 만약에 핵전쟁 시도하면 너희들 핵시설을 터뜨리겠다. 그래서 핵시설들만 폭격을 해도 중동 전체는 완전히 핵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그러겠네요. 일단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과연 이란이 핵공격 당했을 때 북중러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있죠. 그러니까 브릭스의 핵심 회원국이고 반제 진영의 핵심 동맹국 아닙니까? 예. 뭐 사실 미국과 맞짱 떠서 싸우고 있는 나라는 북중러 이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란이 핵공격을 당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러시아의 둠스데이라는 핵전쟁 지휘기라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전쟁 나면 떠서 하늘에 지휘 떠서 비행기. 핵전쟁을 지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둠스데이예요.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에도 작동하는 그때 전쟁을 지휘하는. 그래서 둠스데이라는 핵전쟁 지휘기가 테헤란에 착륙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뭔가 얘기를 했겠죠. 네. 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위기에 처하면.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걸 협의했을 수 있고 그 비행기가 그다음에 중국에 왔어요. 예. 중국하고도 협의를 했겠죠. 지금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얘들이 아주 미쳤다. 이 자식들이 핵전쟁 할 수도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경고를 한 거죠. 어허. 이란을 핵으로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대응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스라엘을 핵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핵전쟁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